네, 최근 한국 수입차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라고 하면 볼보를 빼놓을 수 없죠. 뭐 XC60을 비롯해서 XC40, 뭐 최대 6개월까지도 기다린다고 하는데 네네. 이렇게 좀 차가 늦게 오는 이유가 있죠. 세계 시장에서의 인기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만 사실 그 볼보 코리아의 대표이사께서 AS 네트워크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올 초에도 사실 리스크가 좀 있는 부분인데 약간 약점이 되는 그런 부분까지 직접 언급을 하셨고, 자, 네트워크 수에 맞춰서 차를 들어오겠다는 전략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럼에도 기다리시는 분들은 좀 돌입하겠지만 뭐 사실 좀 지겹긴 하죠. 수입차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잔존 가치죠. 나중에 중고차로 팔았을 때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볼보의 경우는 인기가 높은 만큼 잔존 가치도 매우 높죠. 그렇죠. 보통 차들의 경우 이제 1년 정도가 경과하게 되면 10%를 넘어서 뭐 20%, 30%까지 떨어지는 차들도 있거든요. 반면 이제 볼보 인기 모델 크로스컨트리 V60 같은 경우는 뭐 중고차와 신차 간의 가격 차이가 10% 미만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기 싫으신 분들은 뭐 중고차를 택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때문에 인증중고차에 대한 그 관심도 많아진 것이 네, 요즘 현실이죠. 네, 최근 한국에서도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 굉장히 인기를 얻으면서 네. 볼보의 SUV 라인업인 XC 라인업이 네, 굉장히 시리즈가 인기가 높죠. 대단하죠. 네, 특히 최근에는 전 라인업에 전동화 기술을 집어넣으면서 향후에 뭐 순수 전기차로 이행을 하겠지만 이런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간 차량들이 많습니다. 오늘 만나보실 XC60 역시 과거의 T 엔진 라인업이 아니고 B 엔진 라인업이죠. 다 바뀌었죠. 자, 그래서 오늘 만날 모델, 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B5 그리고 B6인데요. 저는 그래도 역시 출력이 넉넉한 이 프리미엄 브랜드라면 좀 출력이 넉넉한 300마력대의 네. B6 모델을 원래 빨리 달리는 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뭐 그래도 힘이 좀 넉넉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성비를 중시하기 때문에 B5를 오늘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볼보 XC60, B5 그리고 B6 잠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그거 내 건데? 네, 볼보 XC60, B5, B6 모두 외관 디자인의 차이는 없습니다. 토르의 망치라고 불리는 주간 주행등은 이제 많이 눈에 익었죠. 북유럽 디자인이라고도 하는데 정말 좋은 디자인 요소만 남기고 굉장히 간결하게 만들기 때문에 뭐 디자인에 대해서는 뭐 소비자들의 만족도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전체 라인업이 패밀리 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 봐도 이게 볼보의 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XC60의 외관 디자인에는 최초의 한국인 볼보 디자이너인 이정현 씨가 참여해서 메인으로 참여해서 더욱더 의미가 있죠. 많은 프리미엄 자동차 제조사에 이제 한국인 디자이너들이 많이 참여해서 한국인들의 이런 미적 감각을 뽐내고 있습니다. 측면 디자인 한번 볼까요? 약간 음각으로 들어가서 차가 너무 커 보이지 않고 날렵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역시 직선을 잘 살린 디자인이죠. 도어를 열고 닫을 때도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소리나 이런 마감도 굉장히 무난합니다. 적당한 묵직함을 갖추고 있어서 프리미엄급 자동차를 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완전히 동일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지만 휠 디자인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B6는 20인치가 기본이고요. B5는 18인치, 19인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B5는 상급 트림이어서 19인치를 장착하고 있네요. 후면부 디자인을 보면 램프도 볼보의 특징적인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선을 잘 살린 넓고 안정적인 자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D세그먼트급의 SUV지만 어떻게 보면 낮고 넓은 자세 때문에 슈팅 브레이크나 외건 같은 그런 날렵한 모습을 보이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전동 테일게이트, 그리고 넉넉한 수납 공간이 SUV로서의 그런 장점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볼보의 인테리어 디자인. 사실 다른 볼보 모델도 유사한 디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볼보에서 볼보로 옮겨 탔을 때는 변화의 폭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디자인을 잘 만들어 놓고 그것을 확대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각 차의 오너들이 느끼는 그 만족도는 충분하다고 하는데요. 디스플레이 계기판도 수수해 보이면서 직관적이어서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포츠 모드에서 나오는 레드 컬러가 아주 강렬하게 다가오는데요. 볼보의 시트 매우 편안합니다.
마파 가죽을 썼고 마사지 기능도 형식적이지 않아서 좋은데 장거리 투어를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죠. 천연 나뭇결을 살린 대시보드, 센터 콘솔 이런 것들도 차분한 느낌을 보여줘서 시각적인 만족감이 높고요. 과거 XC90 T8에 있던 오레포스 크리스털을 이제 다양한 모델까지 확대 적용을 시켰습니다. 야간을 비롯해서 손에 잡히는 느낌도 좋은데요. 이 밖에도 PM2.5 센서, 미립자 필터로 실내에 유입되는 미세먼지 정화 기능도 갖췄기 때문에 한국 실정에도 어느 정도 잘 맞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바우스 앤 윌킨스 것인데요. 동급에서 가장 좋은 사운드를 내주는 것으로 유명하죠. 고음 부분에 특화된 느낌이지만 전체적인 균형감도 좋은 편입니다. 사운드 시스템 하나 때문에 볼보를 택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2열도 어느 정도 넉넉한 수준입니다. 갖춰야 될 것들도 적당히 갖췄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볼보 XC60, B5 그리고 B6의 성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김기태 PD는 B5 엔진으로도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250마력과 300마력, 50마력의 출력 차이는 충분히 체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번 B 엔진의 특징이라고 하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최근에 프리미엄급 자동차는 물론 대중차 브랜드에서도 이 시스템을 많이 차용하고 있는데 사실 원래 자동차에는 12V 전압이 들어가죠. 하지만 48V 전압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많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한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미국과 유럽이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한 거죠. 배출가스는 적게 배출하면서도 좋은 효율, 높은 출력을 낼 수 있도록 한 것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특징입니다. 우선 이 차의 경우에는 B6 엔진은 싱글 터보 차저와 전기식 슈퍼차저가 들어가는데 전기식 슈퍼차저 역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가능한 겁니다. 원래 슈퍼차저라는 것은 엔진의 출력을 이용을 해서 다시 과급기로 보내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 흡기 엔진처럼 즉답성은 좋지만 출력을 깎아먹는 그런 단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전기식 슈퍼차저를 씀으로써 그런 출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효율을 높이고 출력을 더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하면 일단 느낄 수 있는 게 지금처럼 주행 중에 제가속을 할 때 특별히 연료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것은 아니지만 그 점에서 연비도 향상시키고 그만큼 출력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각광받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차의 경우에 더 고전압의 전력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48V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을 하게 되면 기존의 전자장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동차 제조사로서는 비용을 아끼면서도 효율을 높이고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도 좀 더 좋은 이점을 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가 요즘 아이들링 스탑 앤 고라고 해서 차가 멈췄을 때 엔진이 멈추고 다시 엑셀 페달을 밟으면 시동이 걸리죠. 그때 약간의 불쾌한 그런 진동이나 소음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는 그런 아이들링 스탑 앤 고에서도 굉장히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그런 소음이나 진동이 없이 정차와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는 것이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그렇게 체감이 안 될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볼보의 모듈러 엔진들의 특징이 약간 디젤 엔진처럼 덜덜거리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하면서 훨씬 조용하고 진동도 많이 억제하는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능의 차이, B5와 B6 엔진의 성능 차이는 어떤지 보시죠. 자, 어떠신가요? 앞서 설명 재밌게 들으셨나요? 선글라스가 마음에 들지 않다든지 혹은 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 경우는 다음 메일로 항의를 보내시면 됩니다. 자, 차가 달리고 있을 때 일단 스티어링 휠의 이 구경이 상당히 알맞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제 차에도 이런 걸 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현재처럼 가볍게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손에 잘 감기는 만큼 조작성 이런 부분에서도 아쉬움이 없죠. 그리고 페달을 조작했을 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현재 모델은 B5인데 부족함 없는 성능을 잘 보여줘서 좋습니다. 기본적인 주행 특성
네, 성향 자체는 약한 언더스티어를 띠게 되는데 볼보는 주행 안전장치를 완전히 끌 수 없도록 하고 있죠. ESC 스포츠 모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개입 시점을 조금 더 뒤로 늦춰준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너를 들어갔을 때 차량에 미끌림이 있을 경우에는 리어 휠로 구동력을 빼주게 되어 있죠. 네, 여기서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 만큼 주행 안정감 부분에서도 충분한 만족감을 보여주게 됩니다. 볼보도 4륜 구동 시스템을 오랫동안 다뤄왔고 전륜 기반의 시스템에 대한 노하우가 충분한 만큼 어떤 탄력성 부분에서는 만족할 만한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변속기는 아이신의 8단을 기본으로 쓰고 있는데 변속 스피드 그리고 체결감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줘서 좋은데요. 다만 패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물론 오레포스 기어 노브를 통해서 뭐 손에 잡혔을 때 느낌도 좋고 이런 어떤 손에 닿는 뭐 촉감에 대한 이런 측면에서의 만족감은 충분하지만 그래도 패들이 있으면 조금 더 편한 그런 주행이 가능하리라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가속 그리고 제동 성능을 볼까요? P5 7초대 후반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연료가 조금 섞인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조금 덜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B6 확실히 차별화된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자, 저희가 먼저 테스트했었던 고성능 모델 T8은 5.48초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이 라인업에 있는 새 모델의 것을 그대로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등급에 따른 그 편차가 눈에 잘 두드러지네요. 체감적으로는 사실 B5도 충분한 성능인데 수치적으로는 차이가 나죠. 이번에는 제동 성능을 볼까요? 여기서도 B6가 앞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제동거리 부분에서 B5는 37m대, B6는 35m대를 보여주었습니다. 볼보는 5위 타이어도 상당히 좋은 것을 쓰는 것으로 유명하죠. 지금 각각의 모델에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4 그리고 레티튜드 스포츠 3 이렇게 두 가지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네요. 참고로 브레이크 시스템 자체는 B6의 것이 더 좋습니다. 아무래도 잘 달리는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썼는데 리어만 보더라도 벤틸레이트 타입을 기본 사용하고 있죠. 직경도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사실 성능 때문에 이 볼보 XC60을 타는 분들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결국 중요한 것은 주행 연비가 아닐까 싶은데 여기서는 B5가 확실히 이기겠죠? 예, 그렇다면 B5 엔진과 B6 엔진의 연비 차이는 어떨까요? 저희가 고속주행 구간과 도심 구간을 두 가지 조건으로 나눠서 연비를 직접 측정해 봤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두 모델의 연비 차이는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닙니다. 약간 미미한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XC60 B5 엔진을 사야 될까요? B6 엔진을 사야 될까요? 돌아가서 김기태 PD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얘기, 이 차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사시겠어요? 저는 충분히 구매 의향이 있습니다. 그럼 BMW를 파시고 바로 볼보 계약서? 뭐 제가 농담처럼 자주 하는 얘기인데 사실 볼보는 자동차 저널리스트들의 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차입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만약에 차를 구매한다고 하면 세컨카로 충분히 제일 1순위에 올려놓을 만한 차라고 생각합니다. 형수님 지금 전화 주세요. 계약서 보내드릴게요. 자, 저도 사실 그 볼보 좋아하는 모델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세단형인 S60에 관심이 가장 많습니다. 실제로 뭐 구매 리스트에 있는 차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근데 가족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얘기하신 것처럼 조금 더 넉넉한 그런 공간 그렇게 되면 SUV로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뭐 중형 대형급보다는 이 정도 사이즈가 딱 알맞기 때문에 저도 60에 관심이 가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 사실 뭐 개인적 취향으로 본다면 BMW X3처럼 감각적인 차도 좋지만 안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BMW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신뢰가 가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우리가 올해 차 평가 과정에서 에이다스 테스트를 실제로 해봤죠. 했었죠. 볼보가 현재 나오는 레벨 2 정도의 반자율주행 기능에서는 차로 유지 기능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운전자에게 좀 더 주도권을 줘서
안전에 신경을 쓰고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철학까지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죠. 예전에 처음 ADAS가 나왔을 때 그때는 차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했을 때 많은 점수가 부여됐었는데 지금 해외에서도 기준 자체를 자꾸 이제 운전자들이 딴짓을 하니까 넘겨주는데 뭐 그런 트렌드로 놓고 보더라도 현재 볼보 뭐 세팅 부분에선 잘 돼 있다고 결국은 생각합니다. 레벨 3로 가면 좀 더 자동차의 주도권이 자연스럽게 옮겨갈 것이고 기술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런 안전에 신경을 쓰는 부분이 가점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B5, B6 두 모델을 놔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떤 걸 사시겠어요? 50마력 정도의 출력이지만 역시 체감만큼 차이가 나고 네,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많이 태우고 뭐 캠핑 갈 때 짐을 많이 싣고 이럴 때 확실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저는 B6 쪽에 좀 더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타보고 나니까 그리고 가격 차이로 놓고 봤을 때 네, 저도 B6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겠네요. 물론 뭐 가성비를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라인업도 있죠. 네, 그렇죠. B5 자체도 사실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익을 연료비에 쓰는 것도 경쟁력이 있고 자, 근데 여기서 더 경제적으로 간다면 모멘텀을 택하면 됩니다. B6 대비 네, 1,000만 원 이상의 차이를 갖게 되니까요. 기본적인 ADAS 기능은 다 갖추고 있죠. 네, 그건 볼보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죠. 예. 다음 테스트 뭐 정말 기대할 만한 또 이런 테스트를 기획하고 있으니까 그때 한 번 더 뵙도록 하죠. 예, 오늘 즐거운 드라이빙이었습니다.